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세계 최강이라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단 47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직후 이스라엘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민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이 이스라엘을 구했고 전 세계의 방공 전술을 바꾸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아델 리벤스입니다. 이스라엘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이죠. MIT에서 방공 시스템을 전공하고 세계 최고의 방공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의 기술 고문으로 일하며 제 자신을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1980년대 한국 출장에서 사기를 당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한국을 모방만 하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력도 별거 아닐 거라고 무시했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교수님들이 한국 기술을 언급하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언돔보다 나은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텔아비브 방공 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각국의 방공 시스템을 분석할 때 한국 자료가 나오면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뭘 더 봐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한 아이언돔은 평균 90%의 요격률을 자랑했습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은 모두 막아냈죠. 언론에서도 저를 방공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찬사에 취해 있었어요. 동료들과 회의할 때도 항상 제가 주도했습니다. 우리 아이언돔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다른 나라 기술은 볼 필요 없어라고 말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6월 13일 새벽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절대 뚫릴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기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저녁, 이란은 100여 기의 샤헤드 드론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리고 13일 저녁 9시 10분경에 이란은 이스라엘 중부 지방을 주요 목표로 하여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날 새벽 저는 HQ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완벽해. 이번에도 모든 걸 막을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면서 동료들에게 말했죠.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시스템이 다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텔아비브의 여러 발의 미사일이 착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스라엘 중부 지방뿐만 아니라 북부 지방에서도 미사일 착탄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MDA는 최소 63명의 이스라엘인이 다쳤다고 밝혔고 그중 중상자였던 여성은 결국 사망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이렇게 뚫릴 리 없었거든요. 동료들도 당황했습니다. 아델, 뭔가 잘못됐어. 이런 일은 없었는데. 텔아비브 시내의 여러 건물들이 미사일 착탄으로 인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완벽한 방어망이 뚫린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상황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미사일들이 목표를 타격한 후였거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언론들이 벌써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돔 신화 붕괴, 이스라엘 방공망 뚫렸다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시스템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언돔의 레이더 감지 능력을 우회했다. 특히 114단거리 이동식 발사 시스템인 라줌을 활용해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소형 로켓들을 대량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초저고도 고속 접근이 가능한 하지. 카셈 등 마하 12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투입해 레이더 회피 능력을 과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허점이 완전히 노출된 거죠. 조사팀장이 보고서를 읽어주는데 한 구절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초저고도 드론에 대한 탐지력 자체가 부족했고 요격 판단은 수동 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수동 시스템? 저는 되물었어요. 우리가 자동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비교 리포트를 보시면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왜 나와요? 리포트를 펼쳐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 시스템의 AI 기반 자동 위협 분류 시스템, LIGNX1의 천궁 시리즈,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 기술, 하나 시스템, LIGNX1, 처음 듣는 회사인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사팀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AI 기반 완전 자동화 방공 시스템을 실용화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죠. 제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특히 UAE,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까지 중동 3개국의 K-방공망 벨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선택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혁신을 놓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시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기술을 배워와라.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저는 군사기술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 내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술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아델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첨단 건물들이 즐비하고 기술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IGNX1 시설에 도착했을 때 압도되었습니다. 규모나 장비면에서 우리 못지않았거든요. 안내해주는 직원이 말했어요. 여기서 천국는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트2 키린-2-킬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시연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자동 위협 분류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모든 걸 처리하죠. 레이저 요격 무기 보람-L의 실전 테스트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속도, 정확성, 무엇보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수동으로 하던 일들을 AI가 순식간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니까 모든 경우에 수를 대비해야 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자만했지만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하나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시스템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생존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아델 박사님, 우리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감지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AI가 모든 위협을 분석하고 0.1초 만에 대응 방안을 결정해요. 그 말이 제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우리는 알려진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수천 개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어요. 새, 비행기, 드론, 심지어 풍선까지 모든 걸 분석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이언돔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만 탐지했는데 한국 시스템은 모든 비행체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탐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AI가 중요한 거죠. 학습을 통해 진짜 위협과 가짜 위협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99.7%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본 AESA 레이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해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언돔은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전장 전체를 이해하는 눈을 팔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지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은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긴급 기술 회담 당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기술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계신 동료들께 말씀드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평가절하 했던 제 무지가 부끄럽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정한 혁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6월 13일 저녁 9시 10분경에 이란은 이스라엘 중부 지방을 주요 목표로 하여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아이언돔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한 기술로 응답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할 줄 몰랐던 거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레이저가 미사일보다 빠르게 위협을 제거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어요. 저는 MIT에서 배웠고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최고는 겸손한 자세로 계속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기술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델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제 사무실 책장에 꽂혀 있던 기존 기술 노트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과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 박사와 이 연구원이 우리 팀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델,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봐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위협을 막으려 하지만 우리는 위협을 이해하려 해요. 그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어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새로운 통합 전장 대응 시스템 실드-노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이스라엘의 요격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존경이야. 저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스템을 만드는지 배워야 해. 연구팀 회의에서 저는 항상 한국 방식을 강조했어요. 우리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해. 알려진 위험만 막으면 안 돼.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AI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AI는 도구야.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철학이지. 한국 기술자들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그게 진짜 차이점이야. 몇 달간의 연구 끝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아이언돔보다 30% 향상된 성능을 보였거든요. 성공했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걸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겸손과 존중, 그리고 끝없는 배움의 자세 말입니다. 몇 달 후 텔아비브 기지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공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의 레이저 요격 시스템, 천궁 미사일, 그리고 한국의 AI 통합 관제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K형 방공망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이 시스템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아델 시스템이었어요. 제 이름을 딴 거죠. 왜 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국방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선택했을 때 전 세계의 방공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변화의 상징이에요. 시스템 가동식 날, 한국에서 김 박사와 이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어요. 아델,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바꿔주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의 첫 테스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란의 6월 13일 공격을 재현했는데 99.8%의 요격률을 기록했어요. 그날 뚫렸던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된 거죠. 성공이네요. 팀원들이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승리다. 몇 주 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혁신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대안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배우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우리도 협력하고 싶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진짜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아델,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엔지니어였어요. 다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거죠. 앞으로도 함께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세계 최고라고 자만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델 시스템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겸손을 가르쳐준 한국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도 저는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방공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지키는 사람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자. 그리고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 그렇게 저는 오만한 천재에서 겸손한 학습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전 세계 방공 역사를 바꾸어 놓았죠.